음식이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다. 마늘이 홍삼만큼 귀했다면 마늘의 값은 감히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늘의 건강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말의 뜻은 마늘이 너무 흔한 음식이다 보니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뜻이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으며 피부 노화 방지 작용도 있다.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특히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정력에만 좋은 것은 아니고 몸의 기력 회복에도 매우 좋다. 한의학에서도 익혀서 먹으면 음기가 강해진다라고 전한다. 이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몸속의 빌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여 피로 회복 및 정력 증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용화된 약이 있다. 펜넬이라고 간염 및 간질환 치료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주성분이 마늘류이다. 다른 효능의 진위 여부야 어쨌든 간에 항암 효과는 명백히 확인되어 있다. 독보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행한 마늘과 암 예방 페이지를 확인하면 몇몇 집단 실험의 결과는 마늘을 더 많이 섭취한 것과 특정한 암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 사이의 관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특정한 암이란 위암, 결장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을 의미한다. 후반부에서는 우리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그 어떤 식이보충제도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마늘은 잠재적인 항암 물질을 가진 채소 중 하나라고 본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취생이나 편식이 심한 사람이 마늘을 의식적으로 먹으면 훨씬 좋다. 편식에 마늘도 포함될 확률이 높아서 그렇지. 마늘은 칼륨, 인, 칼슘 등의 무기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도 많기 때문이다. 파린 등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혈액응고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으니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말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롭다는 건 정말 많이 보고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거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나마 명확한 건 티아민이 알리신과 반응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희한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지용성이면서 비타민 B분의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티아민 흡수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효능이 좀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암에 보이는 탁월한 효능을 제외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약간 낮추고 일부 연구에서는 정력을 강화시켜 준다거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하였으나 대규모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맥경화를 늦춘다는 예비 연구가 있으나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과거 건강서적이나 신문 등의 관련 기사에서는 마늘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이유가 마늘의 주성분인 당질 효과라는 과대 홍보가 흔했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마늘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식하면 설사 따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굳이 거부감이 생길 만큼 많이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익혀서 입으로는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더라도 위장 내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반대로 변비의 해결책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변비가 생겼다는 건 위장 상태가 이상하다는 뜻이니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여 위장 상태를 더 망쳐놓을 수도 있다. 열량도 꽤 되는 편으로 무게 대비 열량은 고기보다 높아서 마늘만 먹어도 열량이 부족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거의 향신료에 가깝게 소량 섭취하는 특성상 마늘로 섭취하게 되는 총열량은 그리 크지 않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말이 흔하다. 고대 이집트에서 마늘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상형 문자 문장이 발견될 정도이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현장의 노동자들의 식사에 양파와 마늘이 꼭 포함되었는데 한 번은 양파와 마늘의 공급이 끊기자 폭동 직전까지 갔으며 파라오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마늘을 확보해 공급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사실 고대 이집트는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운 문명과 고도화된 사회를 이루었지만 아직 화폐 경제가 정착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축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은 일하는 동안 먹는 식사, 보급 이외에 봉급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즉 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월급도 밀리니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간 것이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의 식문화에서 마늘은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사제나 서기관, 장인과 같은 고위계층은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별미를 맛볼 수 있었지만
노동자나 농부의 식단은 밀과 보리로 만든 빵과 맥주, 그리고 렌즈콩, 양파와 마늘, 나일강에서 잡은 생선 등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마늘과 양파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야채인 동시에 입맛을 돋우는 향신료,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나 농부들의 원기를 돋우는 강장제의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였다. 당장 현대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저 식단 자체는 요리만 잘하면 그럭저럭 먹을만 할 것 같지만 저기서 양파와 마늘이 빠져버리면 심심하고 퍽퍽하고 비린내나서 토 나올 것 같은 음식이 되어버림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마늘은 건강과 보호의 상징으로 영혼과 생명의 상징인 양파와 함께 중요한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 마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바로 마늘이 손상을 입을 때 일종의 방어 기제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다. 마늘이 잘리거나 으깨지거나 해서 손상을 입으면 알리아제가 흘러나오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진다. 알리신은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 살균력이 더 강하다. 알리신에 노출된 곰팡이들은 어지간해선 다 죽어버릴 정도. 알리신은 본래 마늘을 해충과 곰팡이,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이 섭취할 땐 여러 이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알리신은 같은 백합과에 속하는 양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항암식품으로도 유명하다.